서론, 알면서도 왜 또 그렇게. 이상한 역설. 당신은 스스로 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결국 먹었습니까?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말을 또 해버렸습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결국 그 선택을 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만큼은 왜 여전히 잘못될까요? 흥미롭게도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깊이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후회의 구조. 통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연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 중 절반 이상, 많게는 80%가 1년 안에 다시 담배를 피웁니다.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인 사람의 대부분은 5년 안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갑니다. 지식이 행동을 바꾼다면 영양학자는 과식하지 않아야 하고 심리학자는 감정적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어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매일 마주하는 장면.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을 겁니다. 조건도 비교해보고 미래도 계산해보고 주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막상 결정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옮겼나? 또는 조금만 더 기다릴걸?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선택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항상 같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또는 왜 또 참았지? 밤이 되면 그 선택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선택을 할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매일 경험하는 일이고 심지어 매우 총명하고 훈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판단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일까요? 어쩌면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2500년 전에도 마주한 질문. 안다는 것의 함정.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할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성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이성은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더 나아가 알고 있다는 확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함이 아닙니다.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인간 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본 과신의 위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한다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크라시아. 같은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 모순을 하나의 단어로 포착했습니다. 아크라시아. 의지박약 혹은 자기 통제의 실패를 뜻하는 말입니다.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옳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욕망과 감정이 그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이 갈등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덕을 단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그의 말입니다. 알미 있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알은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네카와 아우렐리우스의 고백.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혼란한 정치와 권력 속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그는 인간이 실제 상황보다 자신의 해석과 감정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대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매일 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었는가? 그의 내면 일기인 명상록에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꾸짖음이 가득합니다. 황제였음에도 철학을 깊이 공부했음에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매 순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제국의 통치자도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왕양명의 지행아빌. 동양에서는 명나라 시대의 철학자 왕양명이 같은 문제를 더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그는 지행아빌을 주장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엄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것, 아직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동양과 서양, 250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그 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부, 뇌과학이 밝힌 인간의 구조. 두 개의 뇌, 카너먼의 발견.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고체계 1은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감정과 본능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판단이 즉각적이고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고체계 2는 느리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정확하지만 피곤하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의 선택을 사고체계 1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요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체계 2는 작동하는 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노력을 아끼려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느낌으로 내리고 나중에 이성으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이성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결정합니다. 과신편향과 선택 과부하. 카너먼이 밝힌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과신편향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예측을 실제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경고한 것과 정확히 같은 함정입니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컬럼비아와 스탠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 과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 앞에서 더 깊이 후회합니다. 편도체의 납치.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것을 편도체의 납치라고 불렀습니다. 뇌의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편도체는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분노했을 때, 두려울 때, 욕망이 고조될 때 이성은 잠시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크라시아를 현대 뇌과학이 신경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결정 피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는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소진됩니다. 하루에 내려야 하는 결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나중에 내리는 결정의 질이 떨어집니다. 낮에 수많은 작은 결정들을 내린 사람은 저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훨씬 충동적이 됩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도, 버락 오바마가 취임 이후 슈트색을 2가지로 줄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작은 결정에 쓰이는 에너지를 아껴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퇴근 후에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 덜 잃으려는 본능.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밝힌 손실 회피입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에서 2배 반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보다 덜 잃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의 이성이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얻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3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은 정답 찾기가 아니다. 먼저 한 가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정답 찾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준으로 과거의 선택을 판단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보다 이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선택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의지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 순간 오르막길을 힘으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먼저 설계한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고통이 생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자유가 생긴다. 그 통제 가능한 것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환경 설계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의지력을 쥐어짜는 대신 더 나은 선택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일상의 구조를 미리 바꿔두는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려고 의지를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넛지라고 합니다. 선택의 환경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의지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더 나은 선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선택 설계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 결정을 미룬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자신을 살피라. 감정이 앞설 때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실천하려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90초만 지나도 감정의 강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 순간 전두엽의 판단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잠시 미루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복이 뇌를 바꾼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덕은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한 번의 깨달음보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뇌의 패턴을 바꿉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에 따라 실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왕양명이 지행아비를 말했을 때 그것은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통해 알 몸에 새기는 과정, 그 반복이 결국 우리를 바꿉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라는 자기 비난도 피해야 합니다. 후회할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본능과 습성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 본능과 습성을 이해하면 스스로를 덜 힘들게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론, 우리는 아직 가는 중.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랜 기간 습성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고 때로는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자신의 패턴을 아는 사람은 그 패턴에 덜 끌려다닙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조금 더 일찍 알아챕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잘못 선택해온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애써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 첫째,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할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인간의 구조 때문입니다. 둘째,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보다 그 선택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셋째, 의지력에 기대기보다 환경을 먼저 설계하십시오. 구조가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넷째,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격할 때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다섯째, 후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반복이 뇌를 바꾸고 작은 실천의 축적이 삶의 결을 만듭니다. 선택이 아닌 살아내는 방식.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삶.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남다른 선택입니다. 후회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아직 가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지혜는 말하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하나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그 결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본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채널은 그 마음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삶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의 결이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품고 있듯 우리의 삶에도 흐름과 구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그 안에 고요히 새겨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질문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답을 찾아갑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진한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